지자체를 위한 탄소 중립 역량 강화 교육. 안녕하세요. 본 강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분들의 탄소 중립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 5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함께 본교육의 목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체 강의 구성은 1강 탄소 중립의 이해, 2강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3강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4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 5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활용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1강에서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탄소 중립 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강은 전체 5차 시이며 1차 시 탄소 중립 개념 및 배경, 2차 시 국내 탄소 중립 추진 동향, 3차 시 탄소 중립 기본법의 개요, 4차 시 온실가스 감축 시책, 5차 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 탄소 중립의 개념 및 배경. 먼저 1차 시에서 탄소 중립이란 무엇이고 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실질적인 배출량, 즉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으로 넷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에는 침엽수림이나 열대우림 등의 육상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뜻하는 그린카본과 바다와 습지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하는 블루카본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 또는 저장하는 기술인 CCUS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추진된 배경은 폭우, 폭염, 한파, 산불, 가뭄 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현실적인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섬나라와 연안 지역의 위협, 농작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량 위기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부각되며 기후위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적 영향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과 같은 글로벌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함께 협력하고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년에는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여 6대 온실가스를 규정하고 선진국 체제의 감축 의무를 설정하였습니다. 2015년엔 2020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파리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파리 협정 이후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통해 1.5도 상승과 2도 상승에 대한 영향을 비교 제시하여 1.5도 상승 억제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전 지구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2차 시 국내 탄소 중립 추진 동향.
이러한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차 시에는 국내 탄소 중립 추진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탄소 다배출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에 따라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전략 구축이라는 능동적 대응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21년 8월,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2021년 9월 24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하고 마침내 2022년 3월 25일자로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21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탄소중립 추진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차 시 탄소중립 기본법의 개요. 3차 시에서부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딱딱한 법령 내용이기에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법 제1장, 총칙에서부터 법 제10장, 기후대응 기금의 설치 및 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된 목적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실시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조에 의거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위기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 부문,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 기본원칙을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개선과 재정 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기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점검을 통해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것은 기존의 중앙주도 대응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장은 국가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이며 제7조에서 제9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 비전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정부가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전략에는 다음과 같이 국가 비전 등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국가 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그 밖에 재원 조달, 조세, 인력 양성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40% 감축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항에 의거하여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과 건물, 수송, 발전 및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또한 제3항에 따라 중장기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 감축 목표 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흡수 전망,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9조에서는 이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장기 감축 목표 및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5항까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감축 목표의 부합 여부, 이행 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장은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수립 등이며 다음과 같이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정부가 기본 원칙에 따라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광역지자체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가 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에서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에서는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은 국가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계획은 환경부 장관에게, 시군구 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은 2강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4장에서는 이러한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부터 제22조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위원회가 다음의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 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셋째, 국가 전략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2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탄소중립의 이행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4차 시 온실가스 감축 시책. 온실가스 감축 시책이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자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 사업, 국가 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책은 법 제5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제23조 기후변화 영향평가부터 제36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3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23조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4조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 결산 시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5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 목표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말하며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 허용량의 할당 방법, 등록 관리 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9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29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인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36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6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에서는 정부가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 분석, 검증, 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부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제31조 녹색건축물의 확대와 제3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및 제33조 탄소 흡수원 등의 확충에 대한 근거 조항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 중에서 대표적인 조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차 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5차 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에서는 법 제6장, 제10장까지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6장은 기후위기 적응 시책, 법 제7장은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법 제8장은 녹색 성장 시책, 법 제9장은 탄소 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 성장의 확산, 마지막 법 제10장에서는 기후대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 감소, 건강 피해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 강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법 제6장은 제37조에서부터 제46조까지이며 기후위기의 감시 예측과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 예측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상정보관리체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은 제47조 기후위기 사회 안정망의 마련부터 제53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제48조 정의로운 특별지구의 지정, 제53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이 있습니다. 제48조 정의로운 특별지구의 지정은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8장 녹색성장 시책입니다. 녹색성장 시책에서는 제54조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 지원부터 제64조 순환경제의 활성화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시책은 녹색경제 구현 및 녹색산업 육성 지원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경제 전반에 녹색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59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입니다. 법 제9장은 제65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에서부터 제6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65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회장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연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6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 확산할 전문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과 지정 및 업무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 제10장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법 제10장은 제69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부터 제7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이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말합니다. 제69조는 다음과 같이 기후위기 대응기금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4항에 의거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한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 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후 대응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하여 정부 출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되며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시설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강에서는 총 5차 시를 통해 탄소중립의 개념과 배경, 탄소중립 기본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령의 내용이 많이 생소하고 지루하셨을 텐데요. 본 강의가 탄소중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